네, 오세라비 방송입니다. 네, 지난 1강에서는 국내 페미니즘이 등장, 그리고 영페미니즘의 물결, 그리고 2015년 8월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여성 혐오 키워드가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되었고 메갈리아 워마드가 어떻게 페미니즘의 현상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네, 2강은 페미니즘의 어원과 역사 짚어보기입니다. 네,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촉발된 제1물결 그리고 제3물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페미니즘의 여러 모델, 유형, 분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이죠. 페미니즘. 그리고 어원은 페미닌에서 나왔어요. 네, 이 페미니즘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조금 오래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1830년에 프랑스에서 어느 의사가 여성적 특징을 보이는 남성적 환자를 가리키는 의학적 용어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성적 환자인데 여성적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남성이 여성적 특징을 보이면은 어떤 그런 병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환자를 진료를 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1830년이었죠. 예. 그 다음에 1882년도에 프랑스의 여성운동가인 위베르틴 오클레르가 이 페미니즘을 여성들이 권리 투쟁으로 상징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영미권에서 이게 1890년대부터 서서히 사용되기 시작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페미니즘은 앵글로색슨 국가의 백인 여성들의 중간계급, 그러니까 교육받은 중간계급 여성들의 이상과 투쟁이에요. 그리고 백인 여성들의 경험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고유의 가치가 없고 백인 여성 운동이었어요. 저는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18세기 미국 혁명, 그러니까 1776년에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여성 어떤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연이어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1789년이에요. 그때 이제 여성 인권인이 서서히 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제1물결인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페미니즘은 굉장히 미국적인 모델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불꽃이 일어났지만은 이 모델이 전성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식 모델이 대부분의 각 나라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미국식 모델을 이렇게 삼은 거예요. 이것은 제가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이라는 그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페미니즘은 미국식 현재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영국, 이제 뭐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뭐 캐나다, 영미권으로 해서 페미니즘이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서구에서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186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이렇게 격렬하게 이어져요. 1945년이면은 프랑스에서 여성 참정권 획득 운동이 일어났죠. 예. 사실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나서 여성 인권 운동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성 참정권 획득은 굉장히 늦은 거죠. 예, 그것은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 여성들이 가톨릭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좌파나 우파나 이것을 염려를 한 것이에요. 혹시 가톨릭이라는 어떤 그런 보수적인 종교 집단에 여성들이 동화가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할까봐 좌파 우파들이 이것을 굉장히 경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여성 참정권은 획득이 굉장히 늦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구 여성들은 여성 참정권을 피땀 흘린 투쟁으로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여성운동이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여성 참정권은 사실은 거저 수입해서 들어온 거죠. 1948년에 재헌국회 선거를 통해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는 여성들도 다 보통 선거권을 다 획득을 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구에서는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 운동을 구분을 해요. 이것을 사실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 운동, 우먼스 무브먼트죠. 예. 우먼스 무브먼트와 페미니즘 운동을 구분을 하는데 이 여성 운동, 우먼스 무브먼트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여성의 관심사, 필요성, 정책,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젠더 관계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성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 운동은 지금 이제 현대의 페미니즘 운동과 같은 거예요. 여성의 종속 문제에 반발하고, 그 다음에 국가나 있던 우리 사회 제도를 가부장적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가부장제를 타파하는 캠페인에 주력하는 것, 이것이 페미니즘 무브먼트예요. 그러니까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1960년대 말에 68 학생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것이 뉴레프트 운동, 신좌파 운동인데 이때 페미니즘 운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한 게 바로 이때죠. 이때부터 페미니즘, 페미니스트가 대중화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페미니즘 조류를 말할 때는 제1물결, 2물결, 3물결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SNS를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등장한 페미니스트들을 제4물결이라고 또 분류를 하는 페미니즘 연구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크게 그냥 제1, 제2, 제3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제1물결은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으로 촉발된 여성운동, 권리운동, 여성 참여권 그런 운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치적 권리, 법적 권리, 교육의 권리, 고용의 권리를 위해서 여성들이 투쟁을 한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그것이 이제 제1물결에 해당을 하고, 이제 제2물결은 앞서 말했다시피 68혁명 이후, 신좌파 혁명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 이렇게 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신진 페미니스트들이 대거 등장하고 신진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68혁명 이후에 페미니즘이 여러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 다양한 페미니즘 분파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죠. 제가 일전에 그 PC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성해방운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슬로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68혁명이 미국 대학가 젊은 세대를 기폭제로 삼았죠. 베트남전 전쟁 반대, 그 다음에 흑인 민권운동,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등장하고, 그때는 사실은 뭐 이때부터 이제 페미니즘 운동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은 미국의 그 중산층 부흥기와도 직결이 됩니다. 당시에 미국은 중산층 황금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에 미국 백인 여성 대졸자 수가 약 7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그래요. 뭐 그때 흑인 여성들이 대학을 가지 않았고, 뭐 소수민족, 뭐 멕시칸, 히스패닉 뭐 여성들이 대학을 가지 않았잖아요. 오직 그 대학을 가는 층은 백인 여성들이 가면서 이게 고학력자 여성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시작하죠. 그때 이제 뭐 베티 프리단도 등장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러면서 자신이 정체성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누구인가? 어떤 그런 고민의 시작이 되면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뭐 동성애 운동, 또 뭐 낙태 합법화,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막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이 등장을 하고, 이제 미국 민주당이
이 바로 이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는 그런 정체성 정치에 이게 미국 민주당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게 시작이 된 게 6.8 혁명의 영향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6.8 혁명 이후에 등장한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에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성적 자유를 누리게 하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르주아 평등권 운동이었어요. 미국 또 뭐 유럽 북미 국가들 중상류층에 집중된 어떤 그런 젠더 평등 운동이었는데, 뭐 그때는 이제 여성들이 고학력자 여성들이 막 출연을 하면서 정계에도 진출하고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올라가면서 뭐 유리천장 깨트리기 뭐 이런 그때 이제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당시 6.8 혁명 이후의 슬로건은 자유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도 우리도 성적 해방운동, 성적 자유를 얻자. 그리고 프리섹스 시대 이런 것이 이제 생겨나고, 뭐 히피 문화, 남녀 공동체 문화 같은 게 생겨나면서 이게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이제 주류가 되는데, 근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도전받고 지탄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 프리섹스라는 것이 어떤 그런 여성의 성적 자유가 결국은 남성들이 야만성과 폭력을 부추긴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가 된다.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그때부터 서서히 그냥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운동도 같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분석과 이제 근거를 두고 있고, 역사적 유물론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 국가 이런 모든 제도를 가부장적인 제도로 이제 해석을 한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었는데, 이 두 페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성의 그 무노동, 가족, 가사노동에 주목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이슈는 중요한 그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그런 그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서 무임금 노동한다. 이것은 여성 착취다라고 본 것이고, 또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저임금 정책, 이것이 불평등하다.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한 것이 바로 이제 마르크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 서서히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함께 뒤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부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근데 현대 이 페미니즘의 80%는 레디컬 페미니즘이에요. 이제는. 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고 그 한계에서 출발한 것이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레디컬 페미니스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레디컬 페미니즘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레즈비언 페미니즘, 그리고 레즈비언 페미니즘, 그리고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그리고 뭐 관점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 분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레즈비언 페미니즘입니다. 제가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따로 제가 다른 강의에서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성들이 매스미디어에 이제 노출되면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적 희롱, 그리고 스포츠에서 남성성 과시, 이런 것을 남성 지배 문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데이트 강간, 뭐 결혼 강간, 뭐 강간 문화, 이런 것이 서서히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게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이었어요. 그리고 남성은 혐오스럽다라는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그런 그 발언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뿌리가 이렇게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급진적 페미니즘이 대학의 여성학 강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대학의 여성학 강좌가 급진적 페미니즘을 기초로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급진적 페미니즘 중에서도
좀 그 여러 분파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레즈비언 페미니즘은 제가 이후에 이제 짚어드리겠고, 에코 페미니즘이 있어요. 생태학, 그러니까 이콜로지 플러스 여성주의. 이게 이제 에코 페미니즘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에코 페미니즘 단체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성환경연대인데 1999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이 에코 페미니즘은 환경운동도 같이 하는데 그 반자본주의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부장적인 구조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코 페미니즘이 또 이렇게 비건 페미니즘으로 또 다른 분파를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죠. 그 다음에 또 아나르코 페미니즘이라고 또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은 페미니즘도 서구에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이게 제2물결에 해당하고 제3물결은 이제 1980년대가 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죠. 그러면서 소외받았던 그 흑인 여성들의 운동도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즘이라고 하지 말고 우머니즘이라고 하자. 흑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런 그 운동도 일어나기 시작한 해였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은 굉장히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서 구미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사회구성 페미니즘, 그리고 남성 페미니즘도 이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3물결에 해당하는 것이죠. 제가 남성 페미니즘 분석은 다른 그 6강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선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을 보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페미니즘은 성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동성애, 이성애, 성전환 모든 경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 종교, 정치, 문화를 해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체주의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이 퀴어 이론으로 또 발전합니다. 퀴어 이론이라는 것은 동성애 이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퀴어 이론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우리가 그 퀴어 프레이드를 하잖아요. 뭐 서울도 하고 이렇게 전국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퀴어 프레이드 할 때는 보면 뭐 여장 남자 드래그 그 다음에 뭐 의상 파티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게이 행진 그러면서 이것은 자신들이 퀴어 이론에 입각해서 퀴어됨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이론은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 또 파생된 이론이기 때문에 같은 한 몸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퀴어 프레이드에서 왜 저렇게 옷을 이상하게 그것이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이론에 근거를 하는 게 이게 포스트 모던의 영향력 아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론가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퀴어 이론가가 바로 주디스 버틀러예요. 주디스 버틀러가 1990년에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 책은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고 사실은 또 페미니즘 관련한 서적 중에서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 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책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주디스 버틀러는 프랑스의 미셀 푸코의 계승자임을 자처를 해요. 그리고 이 뭐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의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 남근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버자이너보다 우월한 페니스. 그러므로 남성 중심적인 이 섹스와 젠더 이분법을 아예 허물자, 아예 해체를 주장을 한 그런 페미니스트 연구가예요. 그리고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는 남성 여성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양분된 남성 여성이라고 말하면은 남성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물학적 어떤 그런 사실도 부정을 해요. 그리고 이성애적 정체성을 부수는 그런 게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이에요. 뭐 이것은 현재 우리가 능히 이렇게 짐작이 가능하죠. 요즘 성 정체성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아까도 말했다시피 퀴어적 신체 연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뭐 드래그, 뭐 이런 의상 파티, 게이 행진,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연출을 도입하라고 주장한 것이 이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환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젠더는 몸이 아니라 두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이 현대 페미니즘은 최종적으로 성의 구분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립 사회가 목표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계속 이제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는 그런 성별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계속 성정체성 옵션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뭐 63개 젠더 정체성 옵션, 뭐 70개, 뭐 호주에는 33가지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와서 새로 생겼는 용어, 넌젠더, 넌바이너리, 데미젠더, 데미보이, 데미걸, 에이젠더, 인터젠더, 엔드로지니 이런 성식별 용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도 뭐 대학교에 어떤 그런 그 여성 페미니스트가 나는 뭐 에이섹슈얼 그레이 로맨틱 이러면서 자신이 그 성정체성을 설명을 했죠. 사실 그것을 참 우리가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는 계속해서 이 성정체성 옵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면은 무엇을 만들고자 할까요? 그러면 젠더 구분을 없애고 다 해체를 하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길 원할까요? 우리가 뭐가 남을까요? 저는 페미니스트들이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결국 남는 것은 저는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성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무엇이 남을까요? 그 성정체성을 밑창까지 다 빼버리면은 결국은 허무주의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2강에서는 페미니즘의 그런 이론과 이런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3강에서 만나겠습니다.